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삼성화재 최신 동향하고요. 또 핵심 규정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특히 그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라고 하죠. 이 금소법 영향하고 또 주목할 만한 상품 전략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복잡한 보험 정보 속에서 뭐랄까 핵심만 딱 짚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 자료들 보면서 삼성화재가 어떻게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지 같이 보시죠. 네, 이 자료들이 그냥 상품 나열이 아니고요.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판매 방식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또 실제 상품 구조가 어떻게 혁신되는지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죠. 특히 그 보장 방식의 차별화,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그 금소법 관련 규정인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보험 계약할 때 대면 설명, 이걸 엄청 강조하네요. 네, 맞아요. 최소 1회 이상은 고객을 직접 만나서 설명해야 한다, 이건데 이게 그냥 권고가 아니라 실제 민원 사례까지 언급하면서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그 금소법 제19조, 설명 의무를 아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아하. 자료도 나와 있듯이 그냥 전화로만 설명하거나 전자서명만 받는 걸로는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 위반하면 계약 해지되고 보험료 반환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실제 사례가 있으니까요. 이 규정 무게감이 상당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장성 상품 팔 때는 이제 대면 설명이 거의 필수 요건이 된 셈이죠. 규제 환경이 그렇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그럼 실제 상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서 제일 눈에 띄는 상품 중 하나가 33치료비 이거였어요. 암, 뇌, 심장 질환 관련해서 33이라는 숫자가 붙었는데 이게 혹시 각 치료 행위별로 따로 보장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게 기존 상품하고 다른 점일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핵심 전략이에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암 치료할 때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이걸 각각 독립된 보장 항목으로 보는 거죠. 각각이요? 네, 그리고 뇌나 심장 질환도 수술, 혈전 용해 치료, 혈전 제거 치료 이런 것들을 다 별개로 카운트하는 방식입니다. 와, 자료에 그 비교표가 있는데 그걸 보면 타사는 보통 치료 방법을 묶어서 한 번 보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쵸. 보통 그렇죠. 근데 이 상품은 개별 지급 구조를 통해서 같은 가입 금액이라도 실제로 받는 보장 총액이 훨씬 커질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 간암 환자 예시 보니까 500만 원 패키지로 가입했는데도 여러 치료 받으니까 타사 1000만 원 상품보다 더 많은 275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사례가 제시되어 있죠. 이건 단순히 가입 금액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죠. 숨겨진 디테일이죠. 게다가 보장 기간도 암 진단 받고 10년 이게 아니라 보험 만기까지 쭉 이어진다는 거랑 유사한 범위도 넓다는 점,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겠어요. 네, 그 보장 횟수, 기간, 범위 이것 말고도 전이암이라던가 10대 주요암 같은 특정 조건에 대해서 중복 보장이 되는지 또 비급여 치료 항목까지도 아주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품 구조 자체가 좀 다르게 설계된 거죠. 네. 그럼 치료비 말고 부가 서비스 중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 이것도 언급되어 있던데 이건 어떤 맥락일까요? 그냥 편의 제공 이상으로 고객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하. 33치료비 가입자가 암, 유사암은 제외하고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같은 중대 질병 진단을 받거나 혹은 의심소견이 있을 때 병원 예약부터 진료 동행, 나중에 귀가까지 지원해주는 서비스예요. 네. 특히 혼자 병원 가기 좀 어렵거나 보호자가 없는 고객들한테는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최초 서비스 개시하고 나서 최장 10년까지 제공된다는 점도 좀 장기적인 고객 관리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10년이나 꽤 기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관심 많은 중입자 치료비, 보장, 이것도 새로 추가됐다고요. 이게 고액 비급여 치료라 부담이 큰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이건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 건가요? 네, 이건 특정 담보, 그러니까 추가 보장 항목 형태로 나와서요. 여러 상품에 이렇게 탑재해서 가입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러 상품에서 선택할 수 있군요. 네, 기존 방사선 치료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그 중입자 치료, 비용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건데요. 국내 병원이든 해외 병원이든 모두 보장된다는 점을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최신 의료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보장 확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건강 문제 때문에 보험 가입 좀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간편 보험, 새로 고침 같은 상품도 소개가 됐었죠. 여기서 핵심은 역시 고지 의무 기간 단축 이거겠죠. 맞습니다. 특히 365 새로 고침 같은 경우 입원이나 수술 고지 기간을 경쟁사들은 보통 10년 보는데 이걸 6년으로 짧게 설정한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6년이요? 네. 여기에다가 특정 조건, 그러니까 5년 안에 당뇨 이력이 없으면 보험료를 더 낮춘 36599 새로 고침 플랜, 이런 것도 있고요. 더 세분화했네요. 네. 그 외에도 뭐 경찰 전용 플랜이라던가 기업 대상 사이버 보험 같은 특정 고객층을 딱 나눠서 공략하는 모습도 자료 전반에서 좀 확인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 쭉 살펴보니까요. 보험 상품이 정말 규제나 시장 요구에 맞춰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구나. 이걸 진짜 실감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특히 보장 조건이나 지급 방식의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 실제 혜택 받을 때는 정말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상품 이름이나 뭐 보험료 같은 겉으로 보이는 정보만 그냥 비교할 게 아니라요. 세부적인 보장 내용, 지급 조건, 또 부가 서비스까지 정말 꼼꼼하게 분석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실제 필요, 그리고 위험에 가장 적합한 그런 보호막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하는 보험 상품들 앞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과연 언제쯤 또 어떤 기준으로 자신의 보장 상태를 점검하고 이걸 업데이트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